안녕하십니까. 산문칼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8.15 때 갈 곳은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안보 행보를 보면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위문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6.25 참전 용사나 유공자들 이런 데 대한 각별한 대우를 보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번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8.15 기념 행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짐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8월 1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죠. 행정도 그럴 것이고, 또 언론도 때로는 한 달 전쯤부터 새로운 이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가야 될 곳을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70여 년의 대북 정책을 조망을 해보면 저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가 비슷했던 10년대, 70년대는 그냥 그렇다 치고 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대화를 애원하는 듯한 모양새. 말하자면 먼저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참 대통령 같은 분은 독재 타도를 그렇게 했으면서도 왜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김일성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굽히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때 이러이 국력을 가지고 있다면 진작에 통일을 이루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나라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이념성 부족, 거기에다가 좌파 세력들의 준동이 반통일의 기류를 형성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중 굴종 외교, 4대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 머리에는 이 통일에 대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로널드 레이간의 대결주의였습니다. 대결주의가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인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깥으로는 유연한 제스처를 쓸 수 있더라도 속으로는 대결주의가 근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책을 보고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공산 압제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 동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부유병, 호강병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이 인도주의고 우리 민족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장소, 예측하는 것이기도 하고 저의 소망이기도 한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그곳은 바로 휴전선입니다. 이때까지 잊고 있었던 북한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결주의라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휴전선 전체에 확성기를 틀고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한테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지냈다.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국민이고 우리의 강토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서 통일의 그 대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3분 칼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